매년 이맘때면은 제일 화제가 되는 보고서가 이거예요. 한국의 부자 보고서. KB금융그룹에서 나오는 건데 한 얼마쯤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기준. 한 얼마 정도면 이 부자 보고서의 설문조사를 받는 대상이 될 것 같다. 1,000억. 1,000억? 50억? 10억은 아쉬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10억인데 뭐 좀 적어 보여요? 네, 아주 보는 눈만 높아져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금융자산만, 부동산 빼고 주식, 채권, 예금 뭐 이런 같은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매년 한 400명 정도를 표본조사를 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면대면으로. 왜 나한테 근데 설문조사 안 왔지? 요거는 이제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자들 중에서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일 많은 사람이 100억이라고 답을 했대요. 약 27%가 전체 자산이 100억 정도 있으면 부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KB에서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을까? 요거 재밌습니다. 한 50억 원 미만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78% 정도가 저 아직 부자 아니에요. 저 한 30억, 40억밖에 없어요. 그중에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있는 거예요. 라고 겸손하신 건지 욕심이 많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100억 원 이상 있는 분들은 76%가 예, 부자는 맞네요. 근데 100억 원 이상 있는데도 약 23.8%는 저 아직 부자 아니에요. 몇백억이 있는데 겸손하신 건가? 그래서 부자가 과연 많이 늘었느냐,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늘었느냐, 지난해 기준으로 42만 4천 명, 꽤 많이 늘었죠. 8%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증가폭을 보면은 거의 2018년, 2019년부터는 두 자릿수 가까이 금융자산 10억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지역별로 보면은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한 70.3%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었고,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다. 뭐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을 보면은 이제 부자들 중에서 56.5%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38.5%가 동산, 즉 금융자산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대충 6대4 정도 비중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자가 아닌 일반 가구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79.5%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 집 한 채, 금융자산이 거의 없고 집 자산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건데, 부자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금융자산이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 돈이 많은 사람들도 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그 비중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27.5%고 빌딩 상가가 한 10.8%. 다들 빌딩이나 상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네. 거주용 외주택, 그러니까 투자한 집 10.8%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예적금이 21년 대비 22년에 더 늘었어요. 8.1%에서 9.5%로. 그리고 주식, 리츠, ETF 포함해서 7.9% 정도. 한 해 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부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까? 잃었을까? 이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답한 부자들이 18.8%. 한 해 전보다 늘었어요. 21년도에는 손실이 난 부자들은 5.8%에 불과했는데 어때요? 손실 나는 사람이 거의 진짜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부자들도 물렸다는 거지. 그리고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잘 지킨 거죠. 안 좋은 시장에서도 64% 가까이 되고, 이 시장에서도 수익이 발생했다. 사실 2022년에 채권도 안 좋았고 주식도 안 좋았는데 17%에 이르렀습니다. 뭐 이것도 많이 이제 줄기는 줄었어요.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사람 자체. 그만큼 이제 어려웠던 한 해였고, 부자들도 물렸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안을 좀. 부동산 자산 투자 성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사람이 특히 살고 있는 집, 거주용 부동산에서는 더 늘었어요. 42.5%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답을 했어요. 이게 부동산 하락장이 좀 반영이 안 된 건지, 왜냐면 이 기준이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한 거다 보니까 아마 22년 하반기에 하락장은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거는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거주용 외 부동산에서도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비중이 34%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부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1등은 작년이나 올해나 부동산이었습니다. 34% 정도가. 그리고 세무 상담이라는 답변이 한 계단 올라왔어요. 2등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경제 동향 정보 수집, 뭐 국내 금융 투자 있었고, 작년에는 7등이었는데 올해는 한 계단 올라왔네. 금과 은 같은 실물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은퇴, 노후 상담은 관심도가 좀 떨어졌네요.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요것도 한 계단 올라왔어요. 요런 거 이제 Y스트릿 보면 되는데. 자, 그리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향후에 자산을 운용할 때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히 금리 인상.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뭐 이제 짝꿍이니까 최상단에 있고, 부동산 규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금, 미중 갈등, 코로나19 엔데믹, 환율 변동성, 자산소득 양극화. 자기네들이 양극화 끝단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런 순으로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비슷하네. 그렇죠? 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앞으로 3년간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라는 거 위주로 봐야겠죠? 예금과 적금,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29%. 최근에 예적금 금리가 은행도 5%, 저축은행이 6%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그쪽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주식의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그 다음이에요. 17.8%. 많이 싸졌죠, 주식이. 그리고 채권을 늘리겠다고 한 사람은 9%, 펀드 8%, 만기 환급형 보험은 7.3% 정도. 오히려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라고 답한 사람도 주식을 보면은 꽤 높았어요. 늘리겠다라고 답한 사람보다 오히려 줄이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주식에서는 더 많았네. 근데 예적금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뜨고 있는 예적금은 뭐 누가 봐도 고금리 시절에는 이쪽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향후 유망한 투자처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21년 대비 22년에 이 막대 그래프가 높아진 걸 보면 되는데, 눈에 띄는 게 빌딩 상가, 거주용 외 주택,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부자들은 앞으로도 투자 부동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주식은 조금 이제 줄었고요, 그렇죠? 펀드도 줄었고, 거주용 부동산도 약간 줄었는데, 거주용 외 부동산과 빌딩 상가, 토지 임야도 있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오히려 21년도보다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부자들도 똑같아. 안 좋을 땐 안 좋게 보고 좋을 땐 좋게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도 좋을 땐 좋은 거, 안 좋을 땐 안 좋은 거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것들, 과거에는 투자를 했지만 현재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10.8% 물렸다는 거죠, 부자들도. 그리고 투자 경험이 아예 없다라는 사람들이 제일 여전히 많기는 했는데,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 중이다라는 사람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8.8에서 7.8%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상황 보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29.3%였어요. 그리고 아예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일 많았고, 그러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거래소를 신뢰할 수가 없다. 코인 거래소들을 못 믿겠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내재 가치가 없다. 내가 항상 하는 말 아닙니까? 코인에는 뭐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 부자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또 재밌어집니다. 신흥부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신흥부자라고 하는 거는 졸부 이런 거 아니고 젊은 부자예요. 젊은 부자.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3, 40대 금융자산만 1, 20억 있는 사람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흥부자가 되셨습니까? 사업소득이 제일 많았어요. 사업소득이 여기 32%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통적인 부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부자들도 역시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뭐다? 사업소득이다. 그 다음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는 게 전통 부자나 신흥 부자나 비슷했습니다. 다만 좀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돼요. 부모님의 지원, 상속 증여가 신흥 부자는 20.7%, 전통 부자 15.5%보다 신흥 부자, 젊은 부자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은 비중이 더 높았다. 요거는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젊은 부자들의 관심 분야,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통 부자 대비
회색 막대 대비 요 주황색 막대가 높은 걸 보면 돼요. 금융상품, 국내 금융상품 투자 더 비중이 높죠. 경제 동향 정보 수집 더 높고 경제 공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젊은 부자들이. 금융에 대한 투자, 경제 전반적인 관심이 나이 드신 부자들보다 젊은 부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짠테크 소비 지출 관리에 있어서 오히려 젊은 부자들이 더 관심이 높네. 자, 그러면 신흥부자 3, 40대 금융자산만 1, 20억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 만약에 김 PD님이 금융자산만 한 20억 있어.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근데 신흥부자들은 73.8%가 나 금융자산만 1, 20억 있지만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겸손한 거, 나쁘게 말하면 더 벌어야 된다. 뭐 가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더 벌어야 된다는 거지. 1, 20억으로는 저 만족 못해요. 근데 전통부자는 금융만 1, 20억 있으신 분들은 부자지. 난 부자야. 이렇게 66%는 부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더 벌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젊은 부자, 신흥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미래상, 이게 바로 부자다. 자산을 성장시키는 부자가 답변이 많았습니다. 19.5%. 저는 자산을 더 불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미래상을 계속해서 머리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 이거 뭐예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는 게 19.5% 똑같이 많았네요. 더 많이 벌어서 파이어족 돼야 됩니다. 이런 답변들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 역시 돈 얘기하는데 돈 더 벌어야지. 부모의 상속증여로 부자가 됐다는 사람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차치하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부터 같이 좀 노력해 나가고 또 저희 Y스트릿도 조금이나마 금융 투자로 혹은 부동산 투자로 벌 수 있는 것들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다른 영상 보기, 댓글 달기. 또 틀렸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요걸 못 내오네요. 요걸 못 내워. 아무튼 고맙습니다. 편집장님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딸 부자. 야, 뭐 100억 부자 부럽냐? 딸 셋 있으면 제일 행복한데. 자꾸 좋겠다 하고 있어. 지금부터 하면 되지. 여기 있잖아. 어디 갔어? 근로소득으로 신흥부자가 됐다라는 비중 10.3% 있지 않습니까? 10%. 그 10명 중 1명은 근로소득으로 부자 됐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